무슨 뜻이야? 사소한 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니들이 시험 때 말고 평소 때 이렇게 조금씩 하던 것들이 나중에 한 대 먹어서 임팩트가 터지는 거야. 뭐 단 한 번의 수업을 듣고 단 1시간 집중해서 뭔가 얻어내기 힘들어. 여유 있을 때 가랑비 맞듯이 조금씩 드러나야 우리 저기 선유천처럼 1등급이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이과인데 영어 1등급을 맡고 있잖아. 현빈이 문과인데 뭐 하는 거야? 분과야? 뭐예요? 물리학 직업. 아, 이과야? 뭐예요? 어? 이소율 문과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전 이과인데요? 이과야? 저 순수 이과요. 조영래 문과인데 뭐 하는 거야? 영어 이과인데. 저는 이과를 주었어요. 장사하고 문과인데 뭐 하는 거야? 저 이과인데. 이과. 문과 누구야? 문과 기차님. 너 문과 아니야? 문과야? 저쪽에도 문과 없어? 너 여기서 그런 줄 알았어. 박수빈만? 얘네 다 이과야? 얘네 다 이과야? 몇 살이야? 목표는 한 군데야?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닉스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무슨 학과라고 그래?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같은 학과를 뭐라고 그래? 레전드. 계약학과라고 그래. 이게 작년에 있잖아 그 추합률이 700%였어 7바퀴 돌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갔다 안 갔다 애들이? 안 갔다. 아니 10명 정원이면 10명이 1등부터 10등까지도 학교 갔는데 안 갔고 딴 데 갔고 20등까지도 딴 데 갔고 70등까지 딴 데 다 갔다는 얘기야. 어? 71등이 들어간 거야. 10명이 정원이면. 이 비인기였고요. 작년엔 무슨 광풍이 불었어? 의대 광풍이 불었지. 성대 반도체학과 학교 갈 애들은 당연히 의대도 붙어. 그래서 다 의대로 빠진 애라고 700%나 뺑뺑이가 돌았어. 충격적이었지. 자, 3회라는 게 이런 거야. 올해 상반기에 삼성 하이닉스 성과급 문제가 터졌지. 지금 역전돼서 의대 갈 놈들이 전부 다 의대 포기하고 삼성 닉스 간다 그래. 올해. 그래서 올해는 추합이 없을 거야. 아마. 성대 포함해서 연대 뭐 등등의 계약학과들 있잖아. 졸업하면 무조건 여기 가는데. 어? 그래서 이게 시대가 학과의 인기도도 정하게 되는 거야. 응? 니네는 계약학과 가면 이제 1년에 성과가 최소한 6억 받고 이렇게 돼. 근데 뭐 올해 SK가 학과를 안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또 순진한 놈들 착각하면 안 돼. 학과는 안 보지만 면접을 본다고 그랬거든? 그럼 면접 내용 뭐 물어보겠어?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얼마나인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디서 배울 거야? 학원 다니나 그것도? 그럼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반도체 공학과에서 졸업장을 가진 애들이 뽑히게 될 수밖에 없어. 그지?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집에 가서 엄마 대학 안 가도 요새 학벌 안 본대. 그 학벌이 만약에 대학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도대체 반도체 전문 지식을 어디서 공부하지? 그게 대학이야.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밖에 없다. 그럼 반도체 지식을 배워야 되는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 그 학원이 대학교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 같은 거야, 쉽게 말해. 생산직도 돈 많이 벌지, 삼성믹스가. 생산직이 뭐 하는데요? 공순이 공돌이야. 그냥 공장 일 하는 거야. 근데 최근에 내가 TV를 보니까 그 생산직들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그 기업 내에서 상당히 무시당하는 있잖아. 진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정급이 높긴 한데 그 월급으로 진급도 없고 연봉 상향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왜? 단순 노동과 반복 작업만 계속 하니까. 물론 그게 좋다는 애들도 있지만 돈을 떠나서 인생의 어떤 자신의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은 애들은 그런 생산직이 또 무의미하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업 문화가 그 간호사 태움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 생산직들을 좀 기업 내에서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도 그걸 당해가지고 뭐 우울증 치료받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있어.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들 때는
하이닉스 어디 우와 좋은 데 다니시요. 근데 이 여자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 뭐라 그래 그 일만 해서 하는 거 뭐라 그러냐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 1년 휴직계를 냈는데 휴직계 내고 나서 다시 그 좋은 직장에 돌아갈까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구 개발직으로 들어가야 뭔가 기업을 이끄는 대우를 받지 않겠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존재다. 자, 10번 내용 교육에 관련된 문제고 꼼꼼히 해석을 좀 해줄 테니까 가랑디 맞아라. 앞부분에 주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어. 이런 것도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야. 잠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랬지. 주중에 수업 시간에 어휘도 되고 어법을 통해서 구문을 이해를 해서 해석까지는 가능한데 내가 수업 시간에 오늘 일요일 수업에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배경 지식, 영어로 배경 지식을 백그라운드 너리지는 없어 보이고 prior knowledge라고. prior이 뭐야? 사전 지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읽어낼 때 사전 지식이 있는 자들이 훨씬 더 편해. 그래서 니네 모의고사 내용 아니었나? 니네 아니었나? 고3거였나? 실험을 했다고 그래.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리터레이트한 애들이 있어. 문해력이 좋은 애들이 있고 야구를 잘 모르는데 해석을 잘하는 애들이지. 잘 읽고. 근데 야구를 많이 아는데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었어. 자,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누가 높았을 것 같아? 야구라는 스포츠의 이해도가 높은 애들이 어휘와 구문이 떨어졌어도 이해력은 높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니네 수능 시험이 그런 시험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노력은 하겠지만 이건 거들어주고 이것만 제대로 되고 니네가 프라이어 나리지가 쌓인다 그러면 충분히 수능 문제가 쉽게 와닿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조기교육으로 수능 지문을 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걔네들은 니네 나이만큼의 사전 지식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초등학교 6학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아까 얘기했던 로비와 기업의 금융 구제와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오케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애는요 수능 풀면은요 문제를 잘 맞춰요. 나는 믿을 수 없다. 걔가 과연 지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답을 찾았을까? 그렇지 않게 만드는 시험 난이도가 지금의 수능 난이도다. 그러니까 니네가 정규교육을 다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3 정도의 학습 내용 가지고는 영어를 해석해도 어려울 걸 이렇게 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타 과목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천문학, 경제. 이제 다 배우잖아. 이 문과고 이과고 간에 공통으로 배우는 것들 있잖아. 자, 첫 줄에서 문제점이 제시됐다. 자, 니네 문해력으로 이 문제점, 두 가지 방안이겠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 유형이 뭐야? 주장이야, 요지야? 요지지.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기가 쉬워. 주장 문제였다면. 그러니 우리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주장과 요지의 차이점이야. 자, 문제점. 문제점은 항상 소재가 있겠지. 무엇에 관련된? 이게 문제야. 단순하게 내가 단어 외우는 거 알려줬지. 어독트가 뭐야? 입양하다. 어댑트와 어독트. 그래서 내가 뉘앙스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어댑트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는데 어댑트. 기대는 거야. 얘한테 기댄다 그러는 건 얘하고 같이 돌아가거나 뭔가 관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댑트가 적응하다, 적용하다. 뚝! 할 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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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뚝! 너. 택하는 게 어독트. 네가 입양하다고 그랬지? 내가 낳는 게 아니라 고아원에 가서 제로할게요. 뭐 하는 거야? 택하는 거지? 그래서 어독트가 입양하다의 뜻입니다. 뉘앙스로 공부하라고. 어독트 입양하다 외우면 안 돼. 여기서 무슨 뜻이야? 채택하는 거야. 채택하면 문제가 있대. 그럼 저기서 채택이라는 단어를 확장시켜 볼까?
빈칸 문제면 재진술로 어독트. 방금 배웠던 determine 돼야 돼. 우리말이 달라도 의미가 통하냐고. determine. 결정 내리는 거 아닌가? 또 decide 되나? 채택하는 거니까. 오케이? 또 뭐 있어? choose 되나? opt라는 단어가 있다고. 또 선택하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진술 문제가 나오면 저런 단어로 바꿔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거라고. 내가 주중에 얘기했지만 영어 지문은 같은 뜻인 경우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걸 기피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노님, 유의어를 알아두는 게 되게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맥락이 통하는 단어들이야. 어떠한 popular, 인기 있다는 게 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인기 있다는 건 개인적이냐 대중적이냐? 대중적인, 대세지. 대중적인 방법, 메서드. 페어런트가 ing 붙었다는 건 부모가 아니고 동사란 얘기인데 부모가 하는 주어이 뭐야? 양육이지? 그래서 페어런트가 동사로 쓰이면 양육하다, 기르다. 오케이? 그래서 양육,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대중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게 뭐야? 남들이 다 하는 양육 방식을 뭐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문제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다들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그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 그 문제점보다 그 방법이, 대중적인 방법이 ignore, 뭐 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 명사로 variable, 형사 아니야. 얘네 수학 문제 풀 때 상수하고 변수 배웠지? 그럼 모든 게 상수라면 답은 뻔해. 그냥 채택해도 된다고. 다 상수면. 1 더하기 1 다 상수잖아. 2라는 결론은 똑같다고. 근데 변수가 된다는 건 뭐야? 이게 변수라는 거지. 오케이? 그 변수를 equation이 equal이 같은 거니까 무슨 식? 등식. 등식에서의 어떤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는 중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봐. 왜 오은영 박사님이 지도하는 양육 방식은 장상호한테 안 맞을 수 있지? 전 다를 거야. 장상욱이라는 학생에 특별히 적용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손유찬의 변수와는 다르겠지. 그지? 근데 그 변수를 아예 무시하면 대중적인 방법을 따라도 되는 거겠지. 얘도 있잖아. 야, 공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른들 그러지. 야, 이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패면 돼요. 뭐야? 상수만 고려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우리 아이의 인성 같은 건 무시하고 패면 돼요. 이런 거지. 오케이? The uniqueness. 그게 뭐야? 변수가.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성? 고유함이지. 고유함. 특성이지. 고유성이지. 고유성. 오케이? 주제는 거의 나온 거야. 그러니까 rather than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 A rather than B인데 A가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은 앞에 쓰지 않고 뒤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than이니까 이거 해라 마라. rather than 바로 뒤에 나오는 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insist 기억나? 뭐 하나? 주장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popular method. 하나의 양육의 스타일이 뭐가 있을 것 같다. 워크의 자동사들 효과가 있다. effective하다. 배운 적 있지? 한 가지 양육 스타일이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모하기보다는 계속 주장하지 말고 rather than 앞에 있어야 되는 A가 뒤로 빠진 거야. 이게 바로
이 문장의 요지를 말하는 핵심이겠지. 우리는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자, 우리는 한 페이지를 취해야 한다. 바로 정원사의 수첩으로부터 하나의 교훈, lesson. 한 페이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지금부터 메타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상을 한번 비유시켜봐. 양육을 정원사로 비교했어. 정원사가 아이겠어, 부모겠어? 부모고. 정원사가 누굴 갖고? 그럼 정원의 풀이나 식물들이 바로 자녀를 의미하겠지. 그럼 니네가 정원에다가 장미만 심어, 민들레도 심어, 고구마도 심고 다 심지. 그럼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다 키우면 되나? 안 되지. 그 비유가 떠오르면 그래서 정원사의 노트에는 뭐가 적혀 있겠어? 정원사의 수첩에는 뭐가 적혀 있겠어? 각기 다른 식물에 대한 양육법이 있겠지. 그럼 부모도 각기 다른 식물의 특성을 적용해서 양육법을 머릿속에 따로따로 넣어야 된다. 그럼 니네 집에 형하고 형제자매를 부모님이 똑같이 키워야 되나? 형제자매도 특성이 다를 수 있지? 근데 니네는 그걸 뭐라 그래? 차별교육이라고 하는 거지. 자, just as 마치 정원사가 받아들여, 쌍코마 띄고 받아들이다는 타동사니까 정원사가 마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를? 그 식물의 각각의 그 식물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니네 부모님들은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말 자주 하지. 형은 이러는데 넌 왜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넌 형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런 태도가 정원사의 태도다. 그래서 뭐가 없대? 의문이나 저항 없이. 의문 없이 저항 없이라는 건 뭐야? 아주 자연스럽게 뭘 수용해? 정원사가 식물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provide, 자연스럽게 뭐하니? 각각에게 알맞은 조건들을 제공하지. 전체가 아니고 각각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무조건 제공하잖아. 식물이 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하고 플라리시머니, 번성하도록.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든 올바른 요구 조건을 어떤 의문이나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다 수용해 주는 것처럼. 이거 뭐니? 이것만 읽어보니까 뭐뭐도 나도 그래 할 때 소도 아이지? 그럼 누구도 그런다? 우리도 그러한다. 우리 부모들도 뭐 할 필요가 있다? Custom design, our parenting. 니네 게임할 때 커스터마이징 화면이라고 알아? 커스텀이 무슨 뜻이 있어? 자, 기본 뜻. 관습이지. 관습이 뭐야? 틀 아닌가?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관습이라는 틀에 딱 맞게 재단하는 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틀에 맞게 재단하는 거. 세관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커스텀 디자인, 입맛대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름대로 파퓰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커스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뭐를? 양육 방식. 오케이? 목적은 뭔데? 그 자연스러운 당연한 요구들을 뭐하기 위해서? fit! 수업 시간 했잖아. 들어맞게 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적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 방식도 어떻게 된다? 커스텀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아이를 뭐 하는 게 우선이야. 같은 형제라도 어떤 특성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그래서 파악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게 뭐야? 우리 애는 어떤 애지? 그 파악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사회과학의 결과 MBTI야. MBTI가 니네
친구들끼리 특성을 이렇게 서로 너는 뭐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떤 가정주부가 다자녀였는데 애들이 천편일적으로 지도를 하니까 맞는 애가 있고 안 맞는 애가 있어서 우리 애들의 특성을 한번 분류해보겠다라고 시도한 게 그 엄마의 오남매였나? 오남매를 가지고 특성을 나눈 기준법을 만든 게 MBTI 시초다. 근데 이게 흥미가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애들 전체를 엄마가 다 조사를 했어.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이 엄마가 되게 적극적이야. 대학교에 가서 사회교육학 교수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제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게 보탬이 될까요? 일부 대학 교수는 무시했지만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그걸 보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학문화시켜서 사회학에서 고정화된 게 MBTI. 역사가 그래. 과학자가 어느 날 표형 연구한 게 아니야. 일상에서 단조로움 속에서 뭔가 하나의 발견을 한 가정부 주부에 의해서 우리 MBTI라는 특성이 나온 거야. 자, 비록 살짝 빠져나가는 지문이지. 그것이 어떨 수는 있어. 다 하나하나 맞춰서 양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어렵겠지. 천편일률적이 더 쉽겠지.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비록 그것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능은 하다. 노력하면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장상훈 너 바람비 피하고 있는 거야? 바람. 원스 주어 동사 일단 뭐뭐한 후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 후에는 이게 바로 MBTI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후 주어 비동사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 자녀가 진짜 어떤 애인지를 이해한 후에는 최현빈 we can begin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figure out이 뭐라 그랬어? 알아내다. 뭘 알아낼 수 있어? 먼저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뭘 알아내야 돼?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변화를 이룰지를 알아낼 수 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서 to be more positive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양육 스타일의 변화를 to be more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오케이? 그리고 수용할 수 있다. 뭐를? 수용하면서 각각의 아이들 we've been blessed to parent. 자, 우리가 have been blessed 축복을 받았어. 부모로서 뭐 하도록? 우리가 기르도록 축복을 받은 그 각각의 아이에 대한 accepting 수용을 보여주면서 됐냐? 네.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다. 됐지? 맞지? 네. 아마추어들은 이거 쓰겠지. 정원사 이런 거. 됐어? 지울 수 있겠어? 네. 아니 어떻게 여유를 좀 가져도 될 만한 1등급이 가장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같은 이 기이한 현상은 뭐지? 영어 전교 20등 안에 빛나는 선모 군께서만 눈을 부라리고 듣고 장사원 깝치지 말고 잘 들어. 넌 머리도 좋고 하드웨어가 좋은데 까불다가 틀려먹어. 까불지 마. 장가불. 네. 장가불. 시발번 봐. 교수님 방금 뭐라 하셨어요? 시발번. 라스트 18번. 계속 가랑비를 맞도록 해라. 아. 2등급 대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장이나 요지 문제는 한글이 선택지이기 때문에
1등급 대비 정도의 난이도는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주장이나 요지에서 점수가 나가면 안 돼. 그 주제랑 제목은 선택지가 영어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주장이나 요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난이도 하야.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얘네 책에 보면은 그 정답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정답률 안 나와 있나? 안 나왔어요. 아, 그 2등급 문제로 분류된 건 실제 이것이 진행되었을 때 정답률이 30%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전체 수험생들. 그럼 우리는 또 5기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지. 아마도 확실히 보장하는 건 아닌데 한예단 어드벤트가 뭐야? 오늘 외우면 돼. 단어를 내가 물어보면 모를 수는 있는데 한 번 나온 단어를 다음번에 볼 때는 꼭 기억한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야 돼. 아, 쉽잖아. 단어 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난 다음에 볼 때도 알게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야. 어드벤트. 얘네 고등학교 때 철자세라는 시험도 없으니까 보고 느낌. 근데 대충 그 새끼는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 모험인가? 어드벤트. 그럼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출연. 뭐 출연은 우리가 등장한 거니까 C 아니고 emergency. 배워서 누군가가 이거를 끌고 왔다면 도입, introduction.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새로 나온 건 맞아. 근데 이건 알아서 지가 등장한 거고, 이건 누군가가 끌어온 거지. 안으로, 인트로해서 끌어와서 등장시킨 거야. 오케이? 갑툭튀 나타나는 데 이유 있다. 이 정도의 어감의 차이야. 이건 어느 쪽에 가깝냐? emergency에 가까워. 중간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말도 있어. 영내 아니고 도래. 와. 들어봤어? 도래? 도래가. 도래란 말은 비문학에 나와? 네. 내가 잘 아는 artificial intelligence. 내가 아트가 뭐라 그랬어?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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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의 말의 어원. 손이야, 손. 강아지 손 하지만 영어로 뭐야? 핸드라 그래? 강아지 아빠를 아트. 포라 그래. 포. 뒷다리를 힌드 레그라 그래. 힌드가 뒤라는 뜻이 있거든. 동물은 손이라고 안 한다고, 핸드라고 안 한다고. 그럼 손을 가지면 누구밖에 없다? 침팬지도 손이라고 안 해. 그래서 사람의 손만 손이야. 그 어원이 아트라고. 그럼 아트는 뭘 가지고 하는 거야? 손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야. 손이 있는 건 인간이.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손으로 하는 행위, 그게 예술인 거야. 그때 어떤 새끼 또 뭐 발로 그려요, 뭐 입으로 그려요, 손으로 그려요.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 있어? 기술, 솜씨 이런 뜻이 있어. 아트 오브 워 무슨 뜻이야? 아트 오브 워 전쟁의 기술이야. 근데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제목 싸움의 기술 이런 거 있지? 그때 그 기술은 스킬이라고 안 해. 거의 아트 오브 파이트 뭐 이렇게. 그럼 손으로 만든 물체. artifact 인공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rtificial이 왜 인공적인지 알겠어? 뭘로 만든? 손으로 만든. 오케이? 인공지능의 도래는 주어야 어디 등장했어? 일반 우리 생활 속이 아니고 일터에서. 일터에 AI 많이 등장했지? 그 도래는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가 뭐야? 감성지능이지. 네. 인공지능의 도래가 너희들은 징조야.
징조 아니 징조? 어떤 사건이 뭐 아니 AI가 나왔지 이미. 네. 그럼 뭐도 나올 것 같아. EI라는 것도 나올 것 같다. 지금 슬슬 시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인공지능은 옛날에 감정이 배제된 지능이다. 뭐야? 이세돌이랑 박수돈의 누구야? 알파고. 알파고지? 알파고는 AI라고 봐야 돼. 근데 너네 들어봤지? 인공지능이 슬슬 뭐 하기 시작한다? 진화. 농담하기 시작해. 너네 인공지능의 농담 배운 적 있어? 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이게 진지한 상황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싶으면 뭘 알려줘 그랬더니 네가 찾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건네. 그럼 나중에 웃자고 한 소리예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입력된 게 아닌데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그럼 우리가 그때는 이제 감성지능이다.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도 만들어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까지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감성지능. 그지? 이것까지 갖추게 된다면 진짜로 휴머노이드 됐을 때 사람들처럼 느끼지 않겠어? 여기까지 그네요. SAI 모멘텀. 모멘텀이 뭐야? 어려운 모멘텀. 단어지만 중요해. 추진력이야. 추진력. 자, 뭐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킥킥거리면 열심히 듣는 애들이 뭐가 되니? 진짜. 이니시에이티브라고 들어봤어? 시작. 이니셜이 시작이고 남들보다 앞서서 끌고 가게 만드는 힘. 이걸 추진력이에요. 이니시에이티브가 추진력이라는 뜻이 있어. 또는 원동력 하면서 이것도 돼야 한다. 드라이브. 동의어야. 그럼 AI가 뭘 얻기 시작하면서 추진력 얻었지. 동력을 얻었다고. 발전의 동력을. 그러니 당연히 동력을 얻은 상태에서는 슬슬 뭐하기 시작하겠어? 인간들을 뭐하겠어? 대체하기 시작하겠지. 그것도 직업에서 모든 수준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상황 하에서 되면서 부사절 끝나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prediction 무엇은? 우리의 예측들은 아마도 쌍콤마 떼버리고 우리의 예측들은 that 대신에 컴마를 썼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측들은 아마도 뭐가 있을 것이다. 프리미엄 우위야. 우위가 있을 것이다. placed 두어지는 어디에 두어지는 사람들 위에 두어지는 이 사람들 누군데? 굉장히 EI에 있어서 감성지능에 있어서 높은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 괜히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AI가 이 스스로가 EI까지 발전하면 사람의 역할이 있어 없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과도기 AI일 뿐이지 EI까지 넘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는 AI만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는 EI를 가질 수 있는 게 누구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인간이 보편적인 것이야. 쉽게 풀어줘. 단순 반복 작업은 누가 하게 돼?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디겠어? AI가 못하는 분야겠지? 그게 EI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꼭 로봇 감성지능 말고 인간의 감성지능에 따라서 그 대우가 틀려질 수 있다 이거야.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그래서 단순 노동 직업, 단순 계산 직업은 사라지고 해도 월급을 많이 못 받고 EI, 인간으로서의 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지. 나온 거야. 이 프리미엄은 우위라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거래할 때 엄마들이 쓰지 않아? 피 붙는다고? 이 피가 이거 아파트 팔면 피 붙어서 얼마야? 이 피가 프리미엄 얘기하는 거야. 원래 아주 고급진이고 훌륭한 이런 건데 웃돈이라고 써. 아파트 분양받을 때 2억에 분양받으면 2억을 내지. 내고 아파트를 사잖아? 청약이 당첨되는 게 뭐야? 니네 다 2억이 있어. 근데 아파트는 딱 한 채야. 그러면 2억 다 있으니까 다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때 그동안에 누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예금을 은행에 많이 했냐를 가지고 당첨을 시켜준 거야.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최종엔 추첨하겠지. 그러면 이서율이 그 2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사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어때? 2억이 없는 거야. 당첨은 되는데. 그럼 은행이 2억을 뭐해? 빌려. 그래서 당분간 살아. 응? 그래놓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해? 분양가보다 뛰지? 좀 있으면. 네. 시세 변동에 따라서 뛸 거 아니야. 아파트 값이 4억이 되는 거야. 그럼 2억이 뭐가 돼? 그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되는 거야. 실거래가. 오케이? 그러면 2억 빌린 거 다 갖고도 2억을 벌지? 이게 이제 갭 투자 이런 거야. 근데 망하는 게 어떨 때 망하는 거야? 2억에 분양 받았어.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1억이 되면 남는 공고사하고 빌린 돈도 못 갚아. 투기지. 나주에 이번에 대통령이 나주에 발전시설 건립한다는 발표한 거 들었어? 전라도 나주에 AI 시대에 필요한 게 뭐야? 전력이 엄청 필요하지? 그 전력 발전소 단지가 필요한데 전라도 나주에 개발하기로 했어. 자, 어쨌든 나주 땅값 어떻게 되겠어? 몰라요. 무분별한 거래가 막 벌어지겠지? 그래서 상식 용어 알아도 토허제라고 알아? 토지 거래 허가제야. 원래 토지 거래는 임자 만나서 가격이 맞으면 팔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부동산 이슈나 정부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투기가 과열될 것 같은 지역 있지? 그럼 정부에서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려. 그럼 여기서는 거래를 할 때마다 해도 되냐고 정부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정부가 허가 안 해주면 받을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야. 그래서 경제 시간에 안 졸았으면 배울 텐데 자본주의에서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지금 계속 화두가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야. 지금 같은 토지 허가 제도는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만 시장 경제에 대한 뭐야? 개입이지. 오케이? 아마 조선시대 때 돈 버는 거 되게 쉬웠어. 조선시대는 독점에 대해서 법으로 단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 돈 벌었다는 거상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 전국에 뭔가를 다 사. 그럼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지? 그럼 가격 올려서 파는 거야. 요즘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독점 불법이지? 자, emotional messages. 감정적인 메시지인데 누구만 보낼 수 있어? 이 과도기 아직까지 누구만 보낼 수 있어? 인간들이 보내고 인간들이 그 메시지에 뭐 할 수 있어? 반응할 수 있지? 뭐 하는 동안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그들이 인간들이 보내고 응답하는 그런 감정적 메시지들은 스위치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메시지들은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어떻다? R 이것도 빼야 돼. 이 시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시점 AI가 아직까지 EI의 기능까지 대신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어떻다? 훨씬 beyond 넘어서고 있다. 누구를? 현 시점에 AI 프로그램의 능력을 현 시점에선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AI가 뭐 하는 능력? 미믹 흉내내는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은 AI가 아직까지는 깝쳐봤자 인간이 입력한 대로 사람처럼 흉내내는 것 뿐이라고. 오케이? 니네 배웠잖아. 6월 모의고사. 그거 뭐였어? AI가 말하다가 중간에 사람처럼 들리게 하려고 끊는 거. 퍼즈 필터. 퍼즈 필터 있지? 걔는 진정으로 인간처럼 감성을 느껴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그 AI를 장착한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아마도로 번역하면 돼. 가주어 진주어의 likely는 아마도 대절일 것 같다. sensing, 감지하고 처리하는 것. 무엇? 감정들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겠어? 바로 지능의 유형인데 아직까지 인간에게는 별로 큰일이 아니지만
누구는 당황시킬 수 있는. 눈에 퍼즐이 당황시키다야. 끼워 맞춰서 맞추는 퍼즐도 있지만 그래서 수능 19번 심정 문제지. 거기에 실제로 보기 중에 퍼즐드가 나오면 이거 엠버레스드랑 똑같은 거야. 당황한, 혼란스러운 이런 거야. 그래서 아직 AI는 감성은 아직까지 중간에서부터 요 시점에서는 어때? 아직 혼란스럽지. 감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작금에 계속해서 처음에 뭐 나왔어? 이 지금까지 인간의 감성이 중요하다는 이 내용은 결론이야. 이것은 곧 의미하게 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직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꼭 필요한 EI, 감성지능을 포함하는 직군이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떨 것 같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부러져. 안전할 것 같다. From being taken. 지금 AI가 자꾸 우리의 직업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 being taken, 지배 당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다. 그 AI 기계들로부터. 그럼 니네 미래의 진짜 비전인 직업은 뭐다? 감성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다. 오케이? In a survey, 어떤 조사에서 거의 3 out of 4 executives, 중역, C, chief, E, executive, 여기 나온 거, officer, 사무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CEO, 중역이나 이사. 토익 시험에는 executive는 거의 뭐 스튜던트 같은 단어야. 토익이 뭐라고 그랬어? 영어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경제활동의 중요, 회사 이사 이런 말 계속 나온다. 그래서 바로 전세 어떤 기업의 4명의 이사들 중에 3명이 굉장히 높은 퍼센트지 4분의 3이 봤어. CASB 그 감성 지능을 must템으로 봤다고. 반드시 가져야 될 기술로 봤다고. For the place, workplace. 일터에서 언제? 지금보다 언제? 앞으로. 완전히 기계가 EI까지 대신하면 인간은 설 자리가 없었겠지만 지금 EI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직장에서 반드시 인간이 버티려면 있어야 될 기술이다. 감성. As automatizing of routine task. 자, 자동화, 루틴, 기계처럼 루틴화된 작업들의 자동화가 충돌한다. 자, 작업들을 루틴으로 해서 자동화하면 범퍼 충돌하는데 누구랑 충돌하게 돼? 불가능. 그 와중에 효과적인 AI를 창조할 수는 없다. 활동을 위한 감성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AI를 창조하는 그 어려움에 맞서서 자동화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기계가 시키는 대로 자동화 시키려면 감성을 높여야 돼, 배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충돌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AI가 감정을 갖추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루틴에 대한 자동화에서 딴 생각하면 안 돼야 돼. 그치?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대 자동차에서 공정을 사람 대신에 뭘로 대체한다고 그래? 로봇 이름 뭐냐? 현대에서 발표했잖아. 현대 자동차의 조립 라인을 노동자가 이렇게 하는 걸 대신해서 전 라인의 기계를 이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현대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 그게 뭔 줄 알아? 변수가 없는 거야. 파업도 없고. 그지?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거야. 감성이 전혀 배제되니까. 그럼 기업주는 그 로봇을 심는 이유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끔 그 로봇을 두는 거잖아.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그게 심화될수록 사람으로서의 감성적인 부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 기업이 반대 이면에는 창의적인 감성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뭐만 뽑겠어? 이제 앞으로 생산직은 안 뽑아. 누굴 뽑겠어? 뭔가 그 기획을 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감성지능의 결여는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이 뭐야 이거? 미래의 직장에서는 감성지능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서는 감성지능 갖춘 기계가 보편화, 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보편화가 될 수 없다는 게 마지막 줄에 나오지. 오히려 보편화가 어렵다고. AI 발전을 시키는 대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4번 미래에는 대부분의 직장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성지능의 발달을 저해한다. 정답 찾았지? 요 정도가 2등급 대비 문제라니까 최선을 다하면 이번 9월에 모고 볼 거야 또. 그때 요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얘는 모고가 와닿지 않지. 지금 고3들은 7월 모고 보고 나서 희비가 갈리고 있어. 이제 수능 몰빵할게요 선생님. 응?